동석 화합을 한 이후에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원동력은 육생량만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화합의 정신량을 마련하지 못하면 3대 계승이 마무리되는 2024년 전후로 하나 되지 못해 찾아드는 환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앞서도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인간과 인간을 죽이는 싸움의 역사, 전쟁의 역사, 피해의 역사는 덜할 것입니다. 물론 테러도 있고 간헐적인 전쟁도 아프리카 지역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야 하겠지만, 이는 순수 뿌리를 일깨우기 위해 일어난 전쟁이라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앞으로의 전쟁은 경제전쟁이지 피를 토하는 육생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몸통 대륙은 세계 제1의 민폐 국가가 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충격파가 뿌리가 그대로 흡수해야 하는데, 과연 뿌리에서 충격파의 흙을 흡수할 수 있는 근기가 되느냐는 것이죠. 아마 정신량을 모르고 육성량만으로 살아가는데 아우성일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뿌리와 몸통은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순망치한 관계로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뿌리에서 몸통은 소생했기 때문에 몸통의 눌모들이 뿌리로 자리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몸통의 질서를 뿌리의 정신량으로 잡아나가지 않으면 몸통은 더더욱 민폐만 일으킬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내 앞의 인연이 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너를 통해 내가 발전하는 것이고, 나의 발전은 너로 인해 순환되는 것이라, 아쉬워 찾아온 자가 아쉬움을 채워주지 못하면 채워주지 못한 아쉬움에 대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자지식이기도 한 것이고 미운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며, 못다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못 미친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와 인접해 있는 인접국과 때려와 뗄 수 없는 사이는 더더욱 그로 인해 곤욕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뿌리가 반도에 위치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대륙이 몸통일까요? 그리고 열도 일본이 왜 두둑으로 자리한 것일까요? 중심을 잡아나가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중심잡이는 곧 질서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이 질서체제는 육생량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운용주체는 이로운 자요, 활동주체는 아쉬운 자라.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업그레이드 시대는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가 될 것이라, 시한한 모습만 나을 것입니다. 쏠림의 모습, 양극화 현상은 결코 유권사를 위한 육생량만으로 잡아나가지 못합니다. 육생량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은 지형적 가치관만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동서화합을 통한 남북 통일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육생을 통해 나의 기초를 잡았다면 기초는 너를 위해 살아갈 때 튼실해지는 것이라, 벌어들였다면 써야 하는 것처럼, 마시는 호흡이 있으면 뱉어내야 하는 호흡이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나를 위해 살아오는 법만 배웠지 너를 위해 살아가는 곳을 가리키는 곳이 없어 너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것이라고 퍼준다고 너를 위한 삶일까요? 누가 그리 가리킨 겁니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준 것이고, 필요한 것만큼 살아가야 내가 어디 가서도 대접을 받는 것이죠. 대접이란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진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대접받지 못하면 아쉬운 자라. 아쉬운 자는 대접받기 위해서도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 것도 나의 꿈꾸는 바를 성취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도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도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인데, 수행을 한다고 하나 성취하지 못하면
그거는 수행이 아닌 것이고, 공부를 한다 하나 뜻한 말을 이루지 못하면 그건 공부한 게 아닌 것이며, 내 앞에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 하나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리 소중하게 주어진 인연이라 해도 그건 인연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백성의 사들은 경제인의 육생량에 정치인의 정신량이 부과되지 못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경이 하나 되지 못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정경유착 하는 것인데, 정경은 육생량에 정치인의 정신량이 부과되면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건데, 이것은 육생량을 위해 정치인이 거머리처럼 따라붙는 거고, 경제인이 정치인의 보호를 받기 위해 거머리처럼 정치인에 달라붙는 정경유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인은 아쉬운 육생량을 위한 활동유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정치인은 이로운 정신량을 위해 운용유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정치와 경제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대안은 정신량에 있는 것이지 육생량에 있지 않고, 정치적 차원의 발언을 하는 게 있지 않는 것이며,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논리이지 진리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나 따로 삶을 살아가면서 재차 사분오열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기업에서는 벌어들이지 못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지 못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차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국가의 사달은 만백성을 다스리지 못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백성에게 이롭지 못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백성에게 진정 이로운 게 무엇인지 심히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백성은 뿌리를 위한 것에 있고, 뿌리를 위하면 몸통과 두둑을 위한, 즉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중심을 잡아 나갈 수 있는 중심잡이 에너지원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아쉬운 자는 이로운 자를 찾기 마련이라, 누가 활동주체이고 누가 운용주체인지 이에 대한 분별만 한다면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는 것은 그지 어렵지 않습니다. 아쉬워서 찾아가는 자를 이로워서 맞이하는 자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아쉬워서 찾아가는 자는 응당 이로워 맞이하는 자에게 표적질을 할 것이고, 표적질로 인해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 하나 되어 나가는 대안은 이로운 운용주체가 아쉬운 활동주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2002년의 대권주자는 인생살이 후천시대의 변화에 따라 내 앞에 인연은 나아가기 나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또 적대보완적 상대성 원리가 인간 생활 깊숙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이 아쉬운 자를 위한 이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 것이고, 활동주체를 위한 운용주체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천지인, 상중하, 뿌리몸통까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불리는 이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천상이요, 몸통은 지중이며 인하는 가지라. 뿌리는 상충으로서 상충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몸통은 지중으로서 지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것이며, 인하는 인하에 따른 활동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는 깨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행위를 만백성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간다면 탄핵과 하야의 공포에서 벗어날 것이고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직도 육생살이 가치에 머물렀다면
2022년 20대 대통령은 힘들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하지 못한다면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다 한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자초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이 세 분이 다크호스로 떠오를 것인데 여기에서 누가 될 것이라 예견하기보다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여 3대 계승에 마무리되고 하나 되어 살아가지 못해 일어나는 역풍, 그 환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분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행위를 다하길 바랄 뿐이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 되어야 할 때 하나 되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예요. 정신력 무엇일까요? 육성량은 또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육성량에 부과시킬 정신량이 없다면 역대 대통령이 그러했듯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쉬운 활동 유치를 위한 이로운 운용 주체의 대안을 마련한 자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빈곤하냐는 것이죠. 무엇이 넘쳐나느냐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알고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자만이 2024년 전후로 시작되는 3대 계승의 막바지이고 후천시대의 그 서막을 알리는데 108년 마무리 질 때 대변혁기가 다시 한번 찾아올 것이고 화합을 위한 몸부림을 다시 한번 칠 것이라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소명 앞에 시대의 흐름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떠한 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힘들어 할 것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찌음에 만백성이 바라는 바가 이것이라 얘기하기 이전에 시대의 흐름이 이러하고 선천과 후천의 교차 지점이 업그레이드 시대이고 업그레이드 시대가 끝나고 후천 시대 시작하는 시점에 대통령이 자리에 올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